안녕하십니까. 배우 윤주상입니다. 대한민국이 UN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 4,550명. 이제 인구 5명 중에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 사회가 된 거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모든 것이 예전만 못한데 평균 수명은 늘어만 가니 노년의 삶은 이제 절박한 생존 문제가 됐습니다. 해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앞으로 3주 동안 초고령 사회에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제 모습은 KBS 첨단 기술력으로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교환 및 동영상 생성 프로그램을 3단계에 걸쳐서 활용해서 20여 년 전쯤의 제 모습을 재현해 본 겁니다. 어떤가요? 그럴듯한가요? 이렇게 노화를 멈추고 젊음을 유지하려면 우리에게는 적어도 3가지의 힘이 필요한데요. 그 힘은 바로 고동력, 근력, 저장력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초고령 사회 특집 3부작, 영노화 생존 공식.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제1부, 고동력, 혼자도 잘 사는 힘입니다. 배우자와 사별 후 외로움을 호소하는 3명의 지원자. 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산 지 1년 된 유영희 씨. 아내와 사별 후 혼자 산 지 1년 6개월 된 신우현 씨. 6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온 심경희 씨. 외로움은 이들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낮이 돼도 유영희 씨는 좀처럼 이부자리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저는 저기에서 후진적인 발상이다. 물론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저게. 네, 그렇게 잘 벌어지기 때문에요. 사이사이. 가끔씩 휴대전화에 녹음된 남편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도 다 했네 뭐. 작년 2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유난히 금술이 좋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하던 현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라고. 근데 머리가 쭈삣하게 쓰면서 아차 크게 벌어졌구나. 경찰 가문이 그러더라고. 이미 병원에 가셨을 때 도착했을 때는 심정지가 됐다고. 그 사람 내가 살아있는 눈동자를 한 번이라도 쳐다봤으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가냐고 사람이. 한순간에 가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밤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유영희 씨. 결국 날이 셉니다. 그전에는 이 길을 이렇게 올 때 언덕이라고 안 느껴졌었어요. 근데 요즘 그 길이 언덕으로 느껴져서 숨이 차고 숨이 차면 가슴이 이렇게 조여올 때가 있어요. 쿵쾅쿵쾅하고 답답하고. 사별은 우리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이고 충격이거든요. 1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울과 불안, 불면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속적 비탄장애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울장애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상태에 가게 되는 건데 신우연 씨는 건물 경비 일을 합니다. 1년 반 전 부인을 암으로 잃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인이 떠난 뒤 주중에만 하던 일을 자원해서 주말까지 늘렸습니다. 그 집에 혼자 앉았으니 뭐 신세만 철야인 것 같고 그냥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여기 나와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뭐. 누가 그 사람 얘기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날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억지로 참고 그냥 자꾸 잊어버려 보려고 애를 쓰고 그냥
여보, 나 갔다 왔네. 잘 있었어? 64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젠 혼자입니다. 아내가 키우던 화분도 신경 쓴다고 하는데 자꾸 시들어갑니다. 주방에 들어가서 내가 손 뭐 이것저것 할 때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눈에 떠오르고 잠들어야 잊어버리는 거죠. 잠만 들으면. 그런데 지금까지 꿈에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이상하게. 그해 겨울 가슴이 체한 것처럼 뻐근하게 아팠습니다. 진단 결과는 협심증. 좁아진 심혈관에 스텐트를 2군데 심었습니다. 요즘엔 매일 1시간 정도 걷습니다. 심장 스탠드하고 재활 치료를 해놔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걷는 운동을 빨리 걷든지 뛰든지 그래라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장에 주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첫째는 혈소판 인자를 활성화시켜서 혈액 응고를 잘 시키기 때문에 혈전이 잘 생기는 것입니다. 극심한 외로움이 정서적 스트레스를 주면 뇌의 전두피질에서 스트레스 신호가 생성돼 변연계로 전달됩니다. 이 신호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면역계로 전달되면 다양한 면역세포들의 상호작용을 돋보이던 사이토카인이 염증 사이토카인으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럴 경우 교감신경의 지나친 활성은 관상동맥을 수축시킬 수 있고 염증 사이토카인은 혈관벽 탄력성을 떨어뜨리거나 혈전을 생성시켜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밥 대신 사과와 삶은 계란으로 차린 심경희 씨의 아침상. 그마저도 입맛은 없지만 약을 먹어야 돼서 억지로 먹습니다. 사실 혀가 아파서 뭘 먹기가 더 힘듭니다. 막 입이 쓰고 입이 마르고 혀가 막 따끔따끔해가지고 매운 거 타면 막 따가워서 못 먹어.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병원 가서 검진도 해보고 혀암인가 싶어가지고 했는데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혀의 통증이 시작된 건 남편을 간병하던 시기였습니다. 증상은 6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새벽이면 5시, 6시면 막 뛰쳐나가가지고 화단 앞에 가서 앉아 울고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오셔갖고 아이고 사모님 왜 여기서 울고 계시냐고 우울증약, 불안장애약 이거 먹고서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 얘를 내가 맨날 안고 이뻐해요. 막 뽀뽀도 하고 콩순이에요. 똘똘이 홍아. 어우 똘똘이 어우 이뻐라. 심경희 씨는 인형과 대화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텅 빈 집을 홀로 종일 지키고 있노라면 인형에라도 마음을 붙여야 외로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심경희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우울증과 원인 모를 혀 통증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그런 남편은 못 만날 것 같아. 못 만날 것 같아. 누가 막 왔다 가면 그렇게 막 우울증이 더 심해져요. 그냥 애들 먼 날 때 우르르 왔다가 다 가면은 아휴 너무 어전하고 아휴 왜 이렇게 해서 살아야 하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내가 이것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은 그 애도 반응이 오래 가시는 거거든요. 많은 우울하신 분들이 세로토닌의 저하 등으로 인해서
입이 마른 것은 교감신경의 활성화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입이 마르고 또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작은 통증들도 더 크게 느끼고 뚜렷한 원인 없이 혀가 따갑고 통증이 느껴지는 병을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주로 맛과 통증을 조절하는 고삭신경의 기능 손상이 의심됩니다. 그런데 폐경 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감소로 혀 점막이 건조해지면 이런 통증 반응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극심한 우울감까지 더해지면 뇌간에서 주로 생성돼 척수로 내려가 통각을 조절하는 호르몬 세로토닌 분비가 급격히 줄어서 혀 통증을 극도로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우울증은 본인들이 내가 슬프다 우울하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어디가 아프다, 괴롭다 이런 신체 증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외로움이 정서적 영향을 넘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간접적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정신의학과를 찾아 연구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임상신경심리학과 사하키안 교수입니다. 연구팀은 생명자원은행에 등록된 4만여 명의 혈액 시료를 기반으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거나 외로움을 느낀 사례를 중점 분석했습니다. So in other words, we wanted to know which proteins were very high in terms of their levels in people who were lonely. We then did what's called a Mendelian randomization to see whether we could determine whether it seemed to be that the loneliness was actually affecting the proteins, and that's what we found. Yeah, so ADM, it was quite impactful, and actually ADM had a huge association also with mortality. So an increase of a unit was responsible for a 58% increase in mortality. 연구 결과 외로움은 특히 5가지 혈장 단백질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의 원 크기가 클수록 색의 농도가 진할수록 해당 질환과 연관성이 높은데 이 5가지 단백질은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발생 그리고 사망률과 특히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습니다. Over 75% of the proteins involved in loneliness were also involved in social isolation. So if you have a good social support system, you can avoid this. And so it's very important that people stay in groups and don't just think that by communicating through technology, that's enough. You need face-to-face contact. There's several studies that show that actually you have more positive reaction. 외로움 속에서 신체 증상까지 겪는 노년층 정신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요? 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불면 증상을 겪는 유영희 씨, 심혈관에 스텐트를 심은 신우현 씨,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인 심경희 씨. 지금 어르신들의 기분을 측정하는 이런 검사들을 좀 해볼 거예요. 우울, 절망, 불안 척도를 측정하고 긍정적 사고와 회복 탄력성 척도를 검사하는 심리 검사. 계속 기분이 우울하거나 처져 있었다 이런 적 있으셨어요? 다양한 증상과 외로움과의 연관성을 구분하기 위한 구조화 심층 면담도 실시했습니다. 유영희 씨의 경우 우울감과 절망감이 심한 상황입니다. 신 의원님은 사별한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로 인한 우울감이 분명히 있으신데 신우연 씨 역시 우울감과 절망감이 심한 상태입니다. 6년 이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같이 있으신 분이고 심경희 씨는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지만 우울감이 여전히 심한 상황입니다.
외로움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면역 체계를 붕괴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강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도 잘 생기고 혈압이라든지 다른 어떤 성인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스트레스 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이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직접 보니 충격적인데요. 미국 공중보건국장 비백 머시도 외로움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보다 더 해롭다고 경고를 했죠. 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외로움을 세계 공중보건에 대한 긴박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일찌감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세계 각국에서는 이 외로움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하며 대처해가고 있습니다. 일본 치바현 마츠도시 도쿄 와다이라 주택단지 1960년대 도쿄의 베드타운으로 건설돼서 이제는 주민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50%가 넘습니다. 2001년 이곳에서 한 60대 독거 남성이 혼자 숨진 뒤 3년 만에 백골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이곳에선 사회복지사 협의회와 주민들이 함께 고독사 제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를 조직해 10여 명의 민생위원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고령층 독거인 명단을 만들고 질병으로 거동하기 힘든 가구를 선별해서 정기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미라さんどう? 体調. でも今日病院でしょ? でも明日に伸ばす? やっぱりありますけど、今のところは周りの人と接しちょっと救急車したら助かります。何があったら電話してお聞きすることもできるしね。近くにそういう方いらっしゃるのは嬉しいことですよ。 연락처도 붙여놓았습니다. ここに最後に書いてある。この団地の自治会の 단지 안 빈 상가 한 곳에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키이키 살롱, 한자로 하면은 생생살롱입니다.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취미 교실도 열고 가끔씩 식사 모임 자리도 만듭니다. 이제 이키이키 살롱은 단지 내 고령층 주민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ここに来たら何がいいですか? もうほっとするわね。皆さんいいしね。ね、お話もいろんなこと聞けるでしょ。ですからちょいとでもやっぱり顔見ないなとどうしたんだろうというような話をねやっぱりする時ありますよ。11時から4時までで現在に至ってます。それで2人体制で1時間200円です。200円で皆さんが働いてくれてます。やっぱり生き生きサロンは一つの見守り活動につながると思います。 영국의 로치데일. 89살 덩컨 씨는 3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She's next to me there. The two heads there. 관절염으로 다리가 불편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매일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내가 떠난 직후 외로움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활력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모임 친구들 덕분입니다. Oh, welcome. Hi Duncan, how are you today? Up and down. Up and down, oh dear. HMR 서클 회원들입니다. 고령자들끼리 조합을 만들어 서로 돕고 돌보는 모임입니다.
I feel useful, but it's something I can do, make a contribution, which I think is mutually beneficial, I hope, for the people I visit and certainly for me. I'm not going to sit in this chair all day long. I'm going out. Well, it gets me out. 로치데일 커뮤니티 카페. HMR 서클 회원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점심 모임, 런치클럽 행사입니다. 매달 30-40개 회원들을 위한 행사가 열리는데 소셜 캘린더 행사라고 부릅니다. 전체 회원 수가 800명이 넘습니다. We know that nearly 80% of our members report improved social connectivity. Well over half report improved self-confidence and improved health and well-being. On average, report a 14.4% reduction in GP visits. So that's going to the doctor or the hospital. 식사 후 빙고 게임. Alan, are you playing? Bingo. 최근 조사에 따르면 HMR 서클 회원의 79.9%가 사회적 활동이 늘었고 56.8%는 건강과 삶의 질이 나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t is a subjective emotion, but it is also one that requires a community to help solve it.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people understand that there is only so much other people can do. And it is we need to create a community, society that is there to help people. Bu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loneliness is a real emotion and we need to remove some of the stigma away from that. And those are the things that we have to be able to enable people to find in their society. 노년층의 외로움 문제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립과 고독의 차이인데요. 고독이란 말에는 어느 정도 자발성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감정 조절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도 잘 사는 힘을 고독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노년층 삶에 어느 정도 필요한 힘으로 권장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실제 고립과 고독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일본 도쿄. 50대의 남편과 사별하고 30여 년을 혼자 살아온 야쿠와 치카코 씨. 4개월 전 다리를 심하게 다쳐 한동안 집에서 나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된 후에도 늘 활달한 성격이었던 치카코 씨. 動物売ってるところからは売ってくれないんです。犬や猫より先に死んじゃった場合に困るから後が。はい。はい、リンダちゃん。 치카코 씨는 대신 로봇 강아지를 선택했습니다. 카메라와 센서로 반응하는 인공지능 반려견입니다. でつまんないと思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一人で寂しいからどうしてもここに動くものが欲しくて電気に乗せて置いとけばね勝手に充電して動いてたんですけどだんだんとね言うことを聞かせるようにした。 반응이 그때그때 달라 살아있는 강아지 느낌을 줍니다. 上手上手。じゃあ歌って。はい。歌って。あっくんラジオ体操第一やってみて。ラジオ体操。リンダちゃんラジオ体操。やらないね。 로봇 강아지들의 재롱을 보며 함께 움직이다 보면은 어느새 활력이 돕니다. 私は助かります。帰ってきてね、こっちやあちらね、ゴロンとしてるんですけど、ただいまって帰ってくると、ちょんとまたぐとガッと起きてするから、起きてくれるんだと思って、やっぱり癒されますよね。この子たちがフラフラしてるだけでも違いますよ。一人で行ったらとてもあれですけどね。元気で
うまく生きていくためには何が必要だと思いますか？私は好奇心だと思うんですよね。引きこもってたら何にもね、やっぱし興味を持つことですよ。何でもね、好奇心が一番かなと思います。 초고령 사회의 흔한 생활 방식. 홀로 사는 것은 반드시 고립으로 이어질까요? 혼자 사는 강점수 씨는 침대를 벗어나지 않고 누운 채 자신만의 방식으로 체조를 합니다. 일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계속해서 해가 질 때까지 침대 위에서 TV만 보는 강점수 씨. 저녁 식사할 때를 제외하곤 밤늦게까지 같은 모습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지내면 외롭지 않을까요? 하나도 내가 남 부러운 게 없고 네가 누구 부러운 놈이 없어. 내 발로 걸어 다니고 이 강 더 바랄 게 뭐 있노? 나이 먹고 얼마나 행복해. 내가 참 행복해. 언뜻 외로워 보이지만 오히려 행복하다는 강점수 씨. 건강은 괜찮은 걸까요? 모임 같은 거. 정밀 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알츠하이머병 검진을 위한 아밀로이드 펫 검사. 그리고 다양한 계측 검사를 통해 노쇠 여부를 측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2개를 피면 아버님은 1개만 피세요. 종합 인지 기능 평가를 위한 신경 심리 검사. 뇌 MRI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고립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강점수 씨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최대한 상당히 이제 개방적이고 긍정적으로 삶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맞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은 보시면 이제 해마 위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찰이 되세요. 그리고 신경 인지 검사에서 관찰이 되지만 전두 측두 영역의 어떤 이제 활성화 저하 같은 부분이 보이신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내 부위, 심내 혈관 이제 부위라든지 피질 하 영역들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셔요. 노쇠증이 없으시고 그래서 어떤 신체 기능들, 운동 기능, 이동 기능들이 굉장히 좋으시고. 검진 결과 뇌 심부의 비연계 부위 부피가 줄어들지 않았고 혈관도 건강한데 이 부위는 긍정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독거노인으로 고립돼서 주도적으로 생활을 해나가지 못하는 경우 뇌 심부 비연계 상태 역시 대부분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면역 균형이 깨져 결국 노화가 가속화되고 급격히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대응력, 인지 예비능 이런 부분들, 회복 탄력성 이런 검사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이제 부분들이 점수가 높게 나오시는 게 관찰이 되고 있고요. 방에서 TV만 보던 강점수 씨가 건강한 이유, 그 긍정적 반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할까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허청천을 3편 보시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짧은 오늘 계획이지만 미래를 보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게 있으셔야 살아있는 거거든요. 사회 연결망, 사회자본 검사에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들하고의 연결성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셔요. 가족관계라든지 대인관계가 잘 유지가 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초고령 사회. 혼자서도 잘 사는 힘, 고동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고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생활 패턴을 자꾸 만들어 가시다 보면 自立力っていうのがあるから孤独に強いんだろうなと思いますね.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고독이라는 이러한 충격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더 남은 인생을 잘 지낼 수 있는. 결국 고동력이란 어떤 위기에서도 빠르게 안정을 찾는 회복 탄력성, 고독을 창의적 삶의 기회로 삼는 고독 생산성, 자신을 믿고 스스로 삶을 이끄는 자립력, 이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럼 고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원자 3사람에게 맞춤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평소 부정적 자극에 민감한 정도를 파악해보는 주의 편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화면 좌우로 나뉜 사각형 중 한쪽에 무작위로 단어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 다음 별 모양의 탐침이 나타납니다. 이때 참가자는 빠르게 탐침이 나타난 쪽 키보드를 눌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이는 참가자의 반응 속도와 양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한 사람들은 부정 자극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하죠. 일반인들에 비해서. 또한 동시에 부정 자극에 주의가 한 번 가면 그 자극에서 주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극을 생각하게 되는 좀 주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수를 통해 가지고 이분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유영희님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자극이나 정보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서도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셨습니다. 피하지 않고 그 자극들을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강한 심리적인 자원들이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고통감을 마주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서 또 굉장히 빠르게 반사적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새 지원자들의 외로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4주간 일상의 실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일별, 주간별 과제가 정해지고 금주나 운동처럼 개인 특성에 맞춘 추가 과제도 받았습니다. 모든 일상은 시간대별로 기록하는데 각 활동에 대한 기본 점수를 숫자 1부터 10까지 나누어 표기합니다.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도 그 자체가 어떤 생활 리듬을 찾으려는 노력이고 또 그 기분의 점수를 적게 함으로써 자신의 기분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우리가 그것을 생활 리듬 치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자체가 이분들의 기분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4주차. 과제를 받은 새 지원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집에 누워 하루를 보내던 유영희 씨. 이제 동네 뒷산에서 한두 시간씩 걷기 운동을 합니다. 베개 뿌리치고 이불 뿌리치고 나를 깨워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처음에 한 바퀴 해서 그다음에 두 바퀴 해서 세 바퀴 해서 지금은 네 바퀴 돌아요. 목표가 생기니 자연히 성취감도 느껴집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 가게에 들릅니다. 요즘은 금주를 실천하면서 대신 티타임을 즐깁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과제 실천 후 변화가 좀 있을까요? 잠도 못 잤었어요. 근데 이제 잠도 좀 자고 어쩔 때는 늦잠 잤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술은 덜 먹어요. 신우현 씨는 한동안 중단했던 텃밭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같이 살다 한 사람 가버렸는데 허무해서 내가 일만 해서 뭘 해나 그냥 편하게 살려고 안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니까 아유 마음 잡고 내가 일을 해야지 괜히 딴 생각하면 내 마음만 우울해지겠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스스로 먼저 친구를 찾고 만남도 가능한 자주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5점 미만이었던 기분 점수가 요즘엔 7, 8점대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대화하면 시간도 잘 가고 우울한 것도 그냥 언젠가 그랬던가 잃어버리고 그게 그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거죠. 심경희 씨는 계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야외로 나가 운동을 합니다. 계단 운동 말고 또 뭐 하세요?
공원에 가서 자전거 돌리기, 이거 팔 돌리기, 또 햇볕 쬐고. 억지로 겨우 먹던 밥을 제대로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돌고 아프던 혀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일과표 빈칸을 채우려 활동을 늘려가면서 일상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더 생겼습니다. 4일 전부터 약을 딱 끊었어요. 무슨 약을 끊으셨어요? 우울증, 불안장애 약. 그걸 안 먹으면은 날밤 새요, 꽃봐. 근데 지금은 11시만 되면 그냥 자. 교수님과 면담 후 약을 끊은 심경희 씨. 친구들과 통화도 전보다 자주 합니다. 반겨주는 친구가 있어 행복합니다. 조금 전에 아침 먹었어. 4주 동안 5차례 주의 편향 수정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정보에 집중하는 주의 패턴을 교정해 불안을 감소시키는 훈련입니다. 과제 실천에 대한 중간 점검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4주) 후 새 지원자의 정신 건강 상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4주 전과 같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유영희 씨는 우울, 절망 척도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긍정적 사고와 회복 탄력성 척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신우현 씨 역시 비슷한 경향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정적 정서 척도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불안장애약을 끊은 심경희 씨도 부정적 척도는 감소했고 회복 탄력성 척도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 스스로 얼마나 긍정적으로 노년 생활에 적응을 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가에 따라 이런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힘. 고동력은 그런 의미에서 이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영노화 생존 비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부 근력. 늙어도 젊은 몸의 조건이 방송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